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리텍스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필 코드와 스타일 레퍼런스 시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과 나노바나나를 같이 엮어서 응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에서 리텍스처를 사용하려면 요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디트 메뉴에 접속하면 기본적으로 보이는 건 에디트 메뉴가 되고, 여기서 리텍스처 탭을 클릭하게 되면 리텍스처를 사용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리텍스처를 사용하려면 이미지가 한 장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왼쪽에 보면 무브와 페인트, 스마트 셀렉트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는 에디트용 메뉴예요.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리텍스처에서 사용할 만한 메뉴는 요 서제스트 프롬프트가 답니다. 리텍스처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원본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배경이 다른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srf 시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코믹스 스타일이나 이런 웹툰 스타일, 이런 오일 페인팅 스타일의 변화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프로필 코드와 srf 시드를 적절히 조합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이런 분위기의 이미지도, 이런 분위기의 이미지도, 이런 분위기의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와 프로필 코드를 적당히 사용하면 인물 연속성이 있는 가운데 헤어스타일만 변경되는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이미지 보시면 인물 연속성이라고 하기엔 살짝 물음표가 듭니다. 리텍스처도 가능은 하다라고 예시를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좀 더 쉽게 만드는 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리텍스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기능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능인지 먼저 알아볼 건데, 이 내용이 미드저니에서 말하고 있는 리텍스처의 설명을 보면 리텍스처는 입력된 이미지의 컨텐츠를 바꾸는데, 바꾸는 동안 오리지널 스트럭처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정도라고 해석이 되죠. 다른 내용은 적당히 알겠는데 여기 스트럭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지? 하실 수 있겠네요. 설명에 따르면 이 이미지를 스트럭처, 구조죠.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컨텐츠를 바꾸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 이미지의 공통점이 스트럭처가 된다는 거고, 바뀐 내용이 컨텐츠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미지에서 스트럭처는 거의 외곽선이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가 현재 원본의 스트럭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해요. 이 외곽선과 요 디테일, 이런 것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컨텐츠, 이건 사진으로 바뀌었고 이건 필름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엔 안쪽에 있는 헤어스타일도 살짝 바뀌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스트럭처가 어떤 느낌인지 감만 잡으시면 돼요. 실제로 이미지를 작업해 볼 건데, 이 경우에는 스트럭처가 유지된 상태에서 컨텐츠가 포토로 바뀌었는데 각각 다른 포토 스타일로 바뀌었죠. 생성해 놓은 리스트에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왼쪽 리스트에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면 해당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리텍스처를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롬프트는 특별한 게 없고 프로필 코드를 함께 활용을 했죠. 이렇게 해서 서브 및 리텍스처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원본의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컨텐츠를 포토 오브 애트리스, 그리고 인물이 잘 나오는 이 P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런 리텍스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한 번에 4장씩 생성되는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런 결과물이 얻어집니다. 지금 사용한 포토 오브 애트리스의 P코드, EX P코드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 변화의 폭을 컨트롤하는 건 요 P코드예요. 이 P코드로 대략 이 정도의 일관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인물 일관성이 아니라 스타일의 일관성을 말합니다. P코드를 바꿔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이 경우에도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P코드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물 사진이 잘 나오는 P코드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프롬프트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리텍스처와 srf 시드를 활용해서 나온 결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엔 망가 스타일을, 요거 같은 경우엔 웹툰 스타일을, 요거 같은 경우엔 워터컬러 스타일의 srf 시드를 검색해서 리텍스처에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원하는 스타일의 srf 시드를 검색하시려면 미드저니 익스플로어 탭에 있는 스타일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되고,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웹툰이라고 입력을 하면 웹툰이 잘 나오는 다양한 srf 시드가 검색이 돼요. 이 srf 시드 중에 저는 요 srf 시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srf 시드를 검색할 때 참고하실 점은, 요 이미지는 해당 705번 srf 시드를 포트레이트라는 프롬프트와 함께 실행시킨 결과예요. 이건 랜드스케이프고, 요건 정무라인 스틸 라이프입니다. 요 이미지가 컵 오브 커피 정도인 거죠. 우리가 리텍스처에서 사용할 게 인물이기 때문에 이 srf 시드를 사용해서 리텍스처를 시키면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겠다 라고 얼추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srf 시드를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 srf라고 해서 해당 srf 시드를 입력하고 피사체에 대한 묘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블론디 액트리스 정도로 해주면 충분합니다. 금발의 여배우다 정도만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웹툰 스타일이라고 프롬프트에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705번의 srf 시드 같은 경우엔 웹툰 스타일이 잘 나오지만 프롬프트에도 추가적으로 스타일을 추가해 주는 게 좋고, 인물에 대한 묘사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웹툰 스타일이라고 하고 srf 시드만 사용해서 이렇게 리텍스처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물도 웹툰 스타일로 스트럭처를 유지한 상태에서 잘 나오긴 합니다.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일관성이 조금 무너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도한 부분이 아니죠. 블론디 액트리스 정도만 추가하고 웹툰 스타일의 srf 시드를 활용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구조가 유지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왜 이러냐 하면 이 이미지에 웹툰 스타일이라고 하고 srf 시드만 주어진다면 미드저니가 해야 될 게 이 이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이미지가 블론디 헤어인지, 이 헤어스타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트에는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같은 시간 안에 미드저니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스타일 변경, 스트럭처 유지에 컴퓨팅 파워가 집중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블론디 액트리스를 써주면 일단 미드저니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건, 일단 머리색은 금발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얼굴 부분도 적당히 액트리스스럽게 결과물을 만들면 됩니다. 미드저니가 생성해야 될 이미지의 방향과 가야 할 곳을 블론디 액트리스 정도로 프롬프트에 추가해주면 미드저니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적어지고, 그렇게 적어진 컴퓨팅 파워가 스트럭처를 유지하고 스타일을 변경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리텍스처를 사용하실 때 미드저니에 해야 될 일을 줄여줄수록 스트럭처 유지와 스타일 변경에 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해야 될 일을 줄여주는 방법은 여기서처럼 srf 시드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의 방향을 명확하게 주어지고, 프롬프트에 웹툰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스타일 픽스를 한 상태에서 블론디 액트리스라는 단어로 만들어야 될 피사체의 머리색이 금발이고 인물을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방향성을 주어진 것만으로도 미드저니의 할 일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워터컬러 스타일의 srf 시드를 검색하셔서 사용하시고, 프롬프트에도 이미지의 스타일이 워터컬러라는 걸 같이 적어주신 다음에 인물의 최소한의 묘사로 액트리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srf 시드를 활용해서 스트럭처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스타팅 프레임에 넣어주고, 그렇게 얻어진 이미지를 엔딩 프레임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실사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스타일이 변하는 이런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사 이미지를 스타팅 프레임에 넣고 쉬즈 스마일링 이 정도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스타일이 변경된 이미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을 하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캡컷에서 편집을 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 영상의 시작점과 이 영상의 시작점이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영상을 역방향으로 뒤집어 주게 되면 두 영상이 만나는 이곳에서 구조가 같은 이미지가 겹치게 됩니다. 이걸 실행시켜 보시면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스타일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제가 잘 쓰는 지연 줌이라는 화면 변화를 하나 집어넣고 약간 줄여주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타일이 변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이런 셔터 소리 효과음을 하나 추가해주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변경되는 부분을 조금 길게 확장해서 좀 더 부드럽게 변하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리텍스처에서 P코드와 srf 시드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필름 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P코드와 srf 시드를 함께 사용하고 프롬프트에는 포토 오브 코리안 액트리스라고 해서 일단 원본의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한국 여자 배우로 바꾸게 프롬프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블루 헤어 컬러라고 해서 헤어 컬러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들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물 연속성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 방법은 이미지의 톤 앤 매너의 연속성, 즉 스타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P코드와 srf 시드를 다른 조합을 사용하고 SW와 스타일라이즈 값을 사용해서 srf 시드 P코드의 영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P코드와 srf 시드를 좀 세심하게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후에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인데 이렇게 스타일의 강도를 파라미터로 적당히 조절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srf 시드와 P코드를 블렌딩하고 그걸 파라미터로 조절하는 건 요즘 복잡한 얘기인데 리텍스처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일관성 장면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미드저니 리텍스처에서 인물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지금 보시는 요 정도가 한계입니다. 보시면 비슷은 한 것 같기도 하고 갸웃 요 정도겠죠. 일단 이 정도 유지하는 방법은 리텍스처에서 어디드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옴니 레퍼런스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미드저니 7.0은 현재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내부의 문제로 미드저니 7.0에서는 옴니가 안 나올 것 같아요. 8.0에서 함께 나올 예정인데 현재로는 옴니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물 일관성은 현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서 미드저니 P코드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약간의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지금 이 방법은 이전 영상 뷰티 클리닉 영상에 자세히 다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와 얼굴에 대한 묘사, 헤어스타일에 대한 묘사를 프롬프트에 좀 많이 추가해 준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레드 헤어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P코드와 함께 프롬프트에 충분히 인물 묘사를 해준 다음에 레드 헤어로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원본에서 프롬프트에 블루 헤어만 바꿔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핑크만 변경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리텍스처에서 인물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 방법에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한다든지 시드 값을 고정해서 좀 더 일관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들게 나오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은 나노바나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 접속하셔서 모델을 나노바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주소는 더보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나노바나나에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를 합니다. 저는 원본을 사용하지 않았고 리텍스처에 처음에서 나온 빨간 머리인 결과물을 사용을 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인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머리색만 파란색으로 바꿔줘 라고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색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머리색이 핑크색으로 바뀐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헤어스타일을 단발머리인 밥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렇게 핑크색에서 단발머리로 바뀐 인물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드저니로 원본에서 이렇게 한국 여배우로 만들고 그걸 나노바나나에서 머리색을 바꾸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인물 유사도가 퍼펙트한 상태에서 머리색만 바뀐 결과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에서 리텍스처로 생성한 이미지의 일관성과 비교해보면 나노바나나 쪽이 훨씬 일관성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텍스처로 인물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이나 배경 이미지도 변경이 가능한데 이런 웹툰 스타일의 결과물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과 비교해 보시면 디테일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스케치 스타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일 거예요. 디테일도 유지한 상태에서 전체 스케치 스타일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나노바나나로 만든 결과물이고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를 스케치 스타일로 바꾸는 건 나노바나나가 매우 잘합니다. 나노바나나에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미지 2를 연필 스케치 스타일로 바꿔주고 디테일을 최대한 유지해줘 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런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고 이와 같이 이 이미지를 위와 같은 스타일의 연필 스케치로 디테일을 최대한 유지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쉽게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긴 한데 이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 약간의 톤 앤 매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장의 사진 이미지를 일회성에 한해서 이런 스케치 이미지로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면 나노바나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노바나나가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쉽고 디테일이 굉장히 유지한 채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한 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는 나노바나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장을 강조드린 이유는 문제는 늘 두 번째 장에서 아니면 반복하면서 생겨나게 되죠. 지금은 예시로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목적은 보통 웹툰의 배경이거나 애니메이션의 배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사진을 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이미지 둘 다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나노바나나를 활용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디테일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이 잘 유지된 결과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의 이미지와 얘와의 디테일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두 장의 이미지의 톤 앤 매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해당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와 srf 시드를 활용을 해서 리텍스처를 활용하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보시면 일단 톤 앤 매너는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원본 이미지와 비교해 보면 디테일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일단 나노바나나로 디테일이 유지된 중간 단계의 결과물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미드저니에서 리텍스처로 srf 시드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스타일 유지를 시킨 상태로 한 번 더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톤 앤 매너가 굉장히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본과 비교해 보면 사진을 바로 리텍스처 했을 때보다 나노바나나로 중간 단계를 거치면 디테일도 유지된 상태로 톤 앤 매너도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디테일을 유지한 중간 단계 결과물을 나노바나나 가지고 만들고 그 이미지를 다시 미드저니에서 리텍스처에 srf 시드를 활용을 해서 만들면 결과물이 디테일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톤 앤 매너가 일치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나노바나나는 디테일을 굉장히 잘 유지하는 장점이 있고 대신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게 조금 약해요. 이쯤 말씀드리면 나노바나나의
스타일 참조 이미지를 첨부해서 스타일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2장까지, 3장까지는 아마 잘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실내도 있고 야외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나노바나나에서 한 장의 이미지로 스타일을 참조시켜서 스타일을 유지하는 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리텍스처는 디테일을 유지하는 건 좀 약하긴 하지만 스타일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강점입니다. 미드저니의 어쩌면 최대 강점일 수 있어요. 다양한 스타일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srf 시드이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생성이 가능한 리텍스처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나오죠. 미드저니만큼 스타일을 유지하고 나노바나나만큼 디테일을 유지하는 방법은, 혹은 그런 AI는 어디에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현재로는 없다인 거고, 미드저니 8.0에서 리텍스처가 업데이트가 돼서 나노바나나만큼의 디테일 유지력과 기존에 갖고 있던 스타일 유지력이 합쳐지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일단 얘는 아직은 아닙니다. 비슷한 작업을 잘 된다고 말하는 다른 AI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 현재 이렇게 디테일을 유지하는 건 나노바나나가 최강은 맞아요. 그리고 얘의 한계도 여전하고, 다른 AI 서비스들도 데모에서 보여지는 한두 장의 이미지는 가능하지만, 제가 예시를 드린 이런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꾸준히 활용할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드저니에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과 그 스타일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srf 시드를 기반으로 한 스타일 유지 기능은 다른 AI에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웹툰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케치업 배경 파일에서 라인만 추출한 이미지예요. 보통 이렇게 응용을 많이 하시는데, 웹툰 배경에 사용되는 스케치업 관련돼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업체들도 많고 이렇게 제공해주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배경에서 같은 방식으로 라인만 추출한 이미지를 미드저니에 이 srf 시드를 사용을 해서 리텍스처를 할 거예요. 이 리텍스처 보실 때는 1번 이미지가 포트레이트라는 프롬프트로 생성한 거라서 인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6번 이미지가 하우스라고 해서 생성된 이미지예요. 건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srf 시드를 가지고 리텍스처를 시키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이미지는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같은 웹툰의 배경이라고 할 정도로 같은 그림체 결과물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본과 비교해 보시면 디테일이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배경 같은 경우엔 적당히 이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디테일이 부족한 게 미드저니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는 미드저니의 초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48번의 srf 시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샘플 이미지를 볼 때 1번 이미지, 5번 이미지, 8번 이미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해당 srf 시드를 사용해서 리텍스처를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톤 앤 매너가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미드저니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강력한 스타일 유지력과 사용할 수 있는 srf 시드가 무한대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리텍스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리텍스처의 기본적인 내용이랑 좀 더 쉽게 사용하시라고 픽코드와 srf 시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여기까지만 할까 하다가 나노바나나와 함께 엮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서 나노바나나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발자국 단어는 장점입니다. 대충 이 얘기 왜 하는지 눈치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미드저니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물론 나노바나나도 그렇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건 장점만 있는 AI를 바라실 수 있지만, 그런 AI가 곧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게 사실이고, 요즘 영상들에 보면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 시드림 뭐 이렇게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의 품질을 비교하거나 일관성을 비교하거나 유지력을 비교하거나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 보시면서 단점 말고 장점에 집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리텍스처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일관성 부분을 좀 더 올리는 복잡한 과정들도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일관성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결과까지 도달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 길어져요. 결과물의 품질은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확답을 드리긴 뭐하지만, 나노바나나에서 유사성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적으로만 본다면 미드저니보다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나노바나나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미드저니의 장점과 나노바나나의 장점만을 취하셔서 시너지를 극대로 올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미드저니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서 꼭 저한테 나노바나나에서 이런 거 되는데 미드저니에선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장점만 모아서 사용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얻어내면 장땡인 거죠. 커뮤니티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되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어렵게 방법 찾지 마시고 쉽게 되는 것들만 쉽게 사용하시라고 장점이라는 부분 강조 한 번 더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